네, 안녕하세요. 범퍼트 조정입니다. 또 오랜만에 정보보안 동향 2025년도 5월 21일 기준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악성 코드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죠. 국내 이제 텔레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악성 코드 이슈가 있고, 지금 보안 전문가분들도 많이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해외에서 발생했던 그런 악성 코드하고 관련된 이슈들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벤 할싱이라고 하는 랜섬웨어 빌더들이 해킹 포럼들에 이제 유출된 사례입니다.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랜섬웨어 도구들이나 빌더 같은 경우는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제 랜섬웨어 코드들이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포럼에 유출이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위협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부 이제 이전 개발자 근무했던 이제 개발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을 한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베넬싱이라고 하는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 이제 3월 7일 정도부터 좀 이렇게 나왔던 그러한 랜섬웨어 서비스 형태의 이제 공격으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도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떤 악성 코드를 단일적으로 한번 이렇게 배포하기보다는 이 아래 어떻게 보면 이제 랜섬웨어 에이저 서비스죠. 그래서 이 랜섬웨어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줘가지고 그것들을 제휴를 맺은 사람들, 얘네들도 어차피 이제 범죄자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끼리 해서 이제 수입들을 배분하는 이런 형태들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랜섬웨어 악성 코드들을 만들기 쉽다라는 것이죠. 배포하기도 굉장히 쉬워졌고, 얘네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제로데이 같은 경우나 그런 형태들의 공격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배포들도 이제 도와주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분들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넬싱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즈, 리눅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vSphere 이런 서버 쪽에서도 특히 이쪽에서도 이제 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 이쪽으로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냐면은 제로데이 취약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요것들을 이제 첫 번째 타겟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내부 시스템들의 랜섬웨어들을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염이 되면은 베넬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일에 따라서 이제 얼마 나온 거에 따라서 이제 뭐 비용들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달리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빨리 돈을 줘라. 그래서 요일이 지나면은 점점 이제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뭐 주위에 이제 뭐 지인들이나 이제 컴퓨터 랜섬웨어 같은 거 걸리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 이제 노트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그림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특정한 이제 주소들, 특히 이제 다크웹,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토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다크웹 서비스 주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을 주라고 하겠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사상 최고가를 또 이제 갱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부팅을 하더라도 이런 메시지들 한창 이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들도, 임직원들이 혹시나 이런 컴퓨터에 이런 메시지가 뜨면은 랜섬웨어가 걸렸구나, 그리고 이런 화면들까지 이제 나오게 되면은, 비슷한 화면들이 나오면은 얘는 이제 베넬싱 랜섬웨어가 걸렸구나,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사이트에서 나온 대로 이 베넬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암호화가 이렇게 체계대로 되어 있다. 뭐 결론적으로는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랜섬웨어를 걸려가지고 그 감염된,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냥 바뀐 그런 암호화된 그런 문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어떤 키값들이 이제 유출이 되기 전에는 복구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아무튼 암호화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뭐 SHA-256 정도로 뭐 되어 있다고 보면은 요즘은 좀 더 이제 더 이렇게 복잡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가면은 이제 베넬싱 랜섬웨어 이제 빌더, 한마디로 요 랜섬웨어들을 이제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약점들 결합하고 뭐 이런 형태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안내분들도 이제 만드는 뭐 그런 빌더, 악성 코드 도구가 이제 소스 코드가 유출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시지가 보시면은 베넬싱 랜섬웨어 같은 거 이제 소스 코드들을 이제 판다, 이게 전직 개발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무했던 전직 개발사가 그런 구버전에 관련된 그런 형태의 랜섬웨어 악성 코드 빌더, 이 소스 코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값들이나 뭐 여러 가지들 형태들, 그 다음에 어떤 취약점들을 이용한 것인지, 이것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자가 그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사기다. 그리고 이제 9버전이다. 우리는 새로운 버전 2.0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코드들이 배포가 돼버리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서비스가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리고 가격대도 굉장히 낮아지겠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바로 이렇게 대응했던 사항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소스 코드들이 바로 이제 유출이 된 것이죠. 이미 이제 다 공개를 해버린 것이고, 위쪽에서는 원래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던 거다가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를 했더니 이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확인했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코드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이제 빌더도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소스 코드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인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후에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 나중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스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거고 오픈 도구로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게 개발자들, 이게 악성 코드 개발자들이요. 악성 코드 개발자들이 악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용을 할 때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랜섬웨어 이제 운영 그런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랜섬웨어 코드들이나 아니면 취약점들을 결합한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많이 복잡을 했을 건데, 그것들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이제 플랫폼처럼 이제 돌아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많이 배포를 할 수가 있고 변형된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도 이제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례, 정말로 옛날 그 오래된 사례 같은 경우는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해가지고요.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해킹이나 그런 공부할 때 이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거하고 좀 유사한 그런 공격 취약점들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 요것도 코발트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출이 됐었어요. 그 뒤부터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거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데일리 CQ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으로 이제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보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랜섬웨어 파생 조직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픈 도구이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변종들을 많이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2022년도 3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콘티 랜섬웨어 조직적으로 내부 자료가 이제 해킹이 당해서 소스 코드가 유출이 됐어요. 그때도 그 뒤로도 현재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들에 좀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악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이제 보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추적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로 좀 보안 위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분석가 입장에서는 이 소스 코드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추적을 하는데 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킹 그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키패스입니다. 키패스 비밀번호 이제 관리자로 인해서 이제 랜섬웨어들이 또 공격이 발생한 그런 사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vSphere 관련된 랜섬웨어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대상으로 아까 공격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게 각종의 이제 가상 서버들을 관리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서버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가상화 이제 운영체제들을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랜섬웨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좀 이제 발생을 했냐면은, 이 키패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오픈 도구예요. 이제 오픈 소스 도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들을 이제 컴파일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범죄자들이 소스 코드를 좀 일부 변경을 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백도어 형태들이나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들은 보통 이제 정상적인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제 악의적인 것들을 넣으니까 이제 키로더라고 하는 어떤 트로이 목마들을 버전들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배포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 좀 비슷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키패스 아니면 이제 키게스, 키패스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이런 도메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상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구글이나 그런 데서 검색을 하더라도 꼭 이런 도메인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이제 도메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효하다는 것이 뭐냐면 합법적인 또 인증서로도 이제 서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요것들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그냥 합법적으로 인증이 됐고 뭐뭐 했구나, 이 실행 파일만 보고도 이제 판단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일반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그런 오픈도구 형태들로 공격 코드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백도어 형태들로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 최근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하고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요게 어디에서 사용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악성 코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들도 좀 주의 있게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